자, 페이지는 48페이지고요. 켈레복소스의 성질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켈레복소스의 성질 현재 여기 정리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은 이거를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이게 오메가죠. 자, 오메가의 세제곱이 1인 이 복소수에 대해서 우선은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을 이항해 주게 되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근데 결국에 선생님이 이 오메가가 복소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이제 실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허근인 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라서 이거의 근을 우리는 뭘 찾아줄 수 있냐면 이거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찾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하고 오메가 바를 더하면 몇이 될까요? 오메가는 하나의 근이 되는 거고요. 오메가 바는 켤레 근이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하나의 근과 하나의 근을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몇이 될까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더했을 때 서로 다른 두 근을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서로 다른 두 근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죠? 마이너스 a분의 b. 이거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잖아요. 3학년 1학기 때. 그 다음 알파 베타는 어떻게 되죠? a분의 c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오메가와 오메가 바 얘는 하나의 근이고 알파인 거고 또 다른 근인 베타가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두 개의 근을 더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 그 다음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분의 이거 a분의 c가 되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여기는 실은 굉장히 짧게 나와 있는데 실은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식들이 유추가 될 수 있거든. 뒤에 나오나? 2차 방식이 나오나? 안 나오는데. 뭐지? 이게 안 나오네요. 이게 원래 복수수 파트에 나와야 되는데 없어졌나? 교육과정 빠졌나? 문제도 선생님 쭉 봤는데 없길래 없나 보네요. 이거는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 나오면 그럼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정리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메가를 그냥 복수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메가를 세제곱해서 1이 나온다. 그러면은 실은 1밖에 없지.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실근인 거.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실근이 되긴 해. 근데 얘를 허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를 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써서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식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식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거든요. 그건 이제 선생님이 나중에 문제에 나오면 다시 언급을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아시겠죠? 여기는 지금 언급이 안 돼 있네. 문제도 없더라고요. 유형에서 교육과정에서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첫 번째 Z를 현재 복수수라고 했을 때 Z1 바 한 거를 전체 다시 바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원래대로 Z1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보자. 1 플러스 2i의 바 한 거 전체를 바 했어. 그럼 1 플러스 2i 바는 어떻게 되나요? 1 마이너스 2i겠죠? 근데 아직 바 하나 남았으니까 이거 전체에 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 같죠? 1 플러스 2i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원래 있던 숫자가 그대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 Z와 Z1가 Z1 바인가요? Z1 바를 두 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켤레복수수끼리 더한다 라는 거겠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뭐가 될까요? 실수가 되겠죠? 당연하게. 왜 그러냐면 얘를 하나 들어보자면 방금 했던 것처럼 1 플러스 2i하고 1 플러스 2i 바가 1 마이너스 2i라고 했죠? 1 마이너스 2i. 그러니까 결국은 허수 부분의 부호만 바뀌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네 부분이 없어지죠? 이렇게 없어지잖아? 남는 건 2. 따라서 얘를 우리가 실수라고 해줄 수 있겠지. 그치? 허수가 아니니까. 다음 세 번째. 세 번째는 Z 플러스 Z1과 Z2인가요? Z1과 Z2 바. 두 개를 더한 거에 반은 뭐가 같다? Z1 바 플러스 Z2 바와 같다. 이거는 저번에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걸 같이 한 거와 따로따로 켤레 복소수를 만든 다음에 더한 거의 그 결과는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 이거 빼먹었다. Z 곱하기 Z1 곱하기 Z2. 왜 이래? Z1 곱하기 Z1 바를 곱하면 얘도 결국 뭐가 될까요? 얘도 실수가 되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1 플러스 2i랑 1 마이너스 2i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봐. 켤레 복수수끼리 곱하면 합차 공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몇이 돼? 1 플러스 4가 되겠지. 그치? 원래 1 마이너스 4i의 제곱이니까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그치? 그러니까 얘도 결국은 실수가 되겠다 라는 거. 그치? 그 다음 세 번째, 얘네들을 했을 때는 이렇게 되고 당연히 뺐을 때도 어떻게 될까요? Z1 마이너스 Z2 바 이렇게 뺀 거는 마찬가지 따로따로 한 거랑 같다. Z1 바 마이너스 Z2 바 이렇게 한 거와 같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 네 번째는 Z1 곱하기 Z2 바 한 것은 얘도 마찬가지 더하기 빼기랑 한 거랑 마찬가지로 Z1 바 곱하기 Z2 바 한 거와 결과가 같겠다라는 거지. 그죠? 한번 해볼게요. Z1을 예를 들어보자면 Z1을 1 플러스 2i Z2를 2 플러스 i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Z1하고 Z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얘네들을 곱해보자. 1하고 2 곱하면 2i하고 i 곱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1 곱하기 i 하면 i, 2하고 2i 곱하면 4i 더하면 5i 이렇게 되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Z1하고 Z2를 곱했을 때 5i야. 그죠? 얘네들 없어지니까. 그치? 근데 그거의 반이니까 몇이야? 마이너스 5i가 되겠죠? 이 결과값은 마이너스 5i예요. 그치? 그 다음에 Z1 반은 몇인가요? 1 마이너스 2i죠. 그 다음에 Z2 반은 2 마이너스 i죠? 그치?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 1하고 2 곱하면 2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i 곱하면 마이너스 2 그죠? 1하고 마이너스 i 곱하면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2i 곱하면 마이너스 4 더하면 마이너스 5i 그래서 얘네들 없어질 거고 남는 건 뭐야? 마이너스 5i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두 개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나눴을 때도 어떻게 될까요? 같습니다. 따라서 한번 더 해보자. 좀 쉬운 걸로 해볼까 이번에? Z1을 분모가 뭐니? Z2죠? Z1을 좀 쉬운 걸로 잡아보자. 1 플러스 2i 얘는 그대로 두고요. Z2를 그냥 2i 할까? 그냥 i 하자. Z2를 i. 그러니까 지금 분모에서는 Z2분의 Z1을 먼저 나눈 다음에 발을 해준 거와 Z1 바 나누기 Z2 바 한 거의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지금 현재 문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Z2분의 Z1 그러면 i분의 1 플러스 2i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거의 발을 해줘야 되니까 먼저 실수화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실수화를 해주게 되면 분모 분제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 지훈아?
i를 곱해줘야 되는 거야. i를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분의 i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이거에 바 이렇게. 졸릴 때는 대답을 해야 졸리지가 않아요.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어떻게 돼? 2 마이너스 i의 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바 씌워주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i 이렇게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각각 바를 시켜주면 g2바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i 이렇게 될 거고 g1바는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i를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몇인가요? 플러스 1.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i 곱해주면 i 플러스 2인가요? 그지? 자, 답은 그래서 2 플러스 i 두 개가 뭐 해줬어? 같아졌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플러스 했을 때도 각각 켤레의 복수수를 만든 다음에 더한 거와 마이너스도 곱하기도 나누기도 다 결과가 어떻다? 같다라는 것을 현재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i의 거듭제곱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i의 거듭제곱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우선은 i의 1제곱은 그냥 그대로 i예요. 그죠? 근데 i를 두 번 곱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i의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i를 곱해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i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i의 4제곱은 어떻게 되죠? 1이 됩니다. 왜냐면 여기다 i를 곱하면 i의 제곱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1 이렇게. 그럼 또 여기다 i 5제곱은 i가 되겠죠? 그래서 i 5제곱과 i는 같아요. 그 다음에 i 6제곱은 당연히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i 7제곱은 마이너스 i 이렇게 되는 거고요. i의 8제곱은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1제곱부터 4제곱까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 또는 순환되고 있죠? 그치? 그러니까 5번째랑 첫 번째 같고요. 6번째랑 두 번째 거 같고 7번째랑 세 번째, 8번째는 네 번째 같아. 따라서 우리가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겠지. i의 뭐 예를 들어서 2020제곱을 구해라. 그럼 얘를 2020번 돌릴 거야? 안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해야 돼? 2020을 4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4로 나누면 몇이야? 50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505번 5바퀴 돌았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거 이렇게 되는 거야. 마지막 거. 그러니까 몇이야? 1. 답은 1 이렇게 구해주는 문제들 많이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거듭제곱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음수의 제곱근 가보자. 자, 음수의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어서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은 우리 저번에 배웠죠? 이제 정리를 했었지? 맞나요? 우리 앞에서 했었나 안 했었나? 했었어요. 했었어요? i로 바꿔서. 했었죠? 그치?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 음수의 제곱근.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수를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냥 이렇게 쓰면 돼. 마이너스 2.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대로 그대로 쓰면 돼. 근데 원래는 여기에 우리가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배웠는데 그건 어디까지일 때? 실수 범위일 때까지만 안 들어가는 거였어. 근데 그냥 우리가 이제 뭘 배웠으니까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배웠던 x제곱은 나오면 어떻게 돼? 뿔마 루트 이렇게 풀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처럼 x는 뿔마하고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는 뭐가 되는 거야? 2i가 되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뿔마 루트 2i가 x의 근이 되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돼.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대로 그대로 x값을 구해준 다음에 허수가 나왔으니까 허수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지. 뭐뭐의 제곱근과 제곱근. 그렇지. 제곱근 뭐 두 개 차이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이해가 되는 거. 그지? 뭐뭐의 나오면 뭐 해야 돼? 뿔만데 원래는 정확한 개념은 x제곱은 이렇게 물결표 이렇게 돼야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뭐냐면 수원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지수로그 함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수함수에서 맨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그냥 뿔마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뭐의 제곱이라는 것도 두 번 곱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바뀌어요. 뭐뭐의 세제곱근, 뭐뭐의 네제곱근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확장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지금 배운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도 써먹을 수 있게끔 확장이 됐을 때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유리해요. 당연히 뿔마에서 전혀 틀리지는 않아요. 지금 개념에서는. 근데 수원 넘어가면 다시 배워야 돼, 개념을. 확장을 자연스럽게 시키려면 그거하고 수1하고 또는 수2에서 나오는 개념들하고 연장이 되게끔 공부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또 배울 건데 굳이 그때 우리가 지금 잘 배워두면 그때 조금만 배우면 그 개념을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x제곱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제곱근은 뭐야? 얘는 그냥 루트 씌워주면 돼. 이렇게. 이해됩니까? 두 개의 차이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졸리면은 일어서서 수업 들어야 돼. 좀 졸면 안 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나오려면 어떤 경우밖에 없어? 둘 다 뭐일 때? 음수일 때.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를 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밖에 없어? b가 음수이고 a는 양수. 이렇게 두 가지 다 써주셔야 돼요. 여기는 잘 하는데 여기에서 그냥 b가 음수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a도 양수여야 합니다. 저거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거? 얘? 밑에 밑에 거? 한번 해볼게요. 얘를 한번 들어줄게. 봐봐. 자, 그러면 우선은 두 가지를 한번 들어볼게요. 둘 다 음수인 경우랑 하나만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인 경우 두 가지 한번 예를 들어볼게. 첫 번째, b가 음수이고 a가 양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인 경우. 자, 그러면 얘 음수죠? b? a 양수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실은 이 마이너스가 이 앞에 있으면 더 보기 좋죠? 이렇게. 뭐 위에 있어도 되고 뭐 아래에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는 거 이거야. 지금 아마 권민이랑 헷갈렸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냐 없냐 차이일 거예요. 마이너스 나오는 건 알 텐데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 b분의 a가 들어가야 되잖아. b가 뭐였어? 마이너스 3이었죠? a가 2였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와야 돼. 근호 안에. 됐어?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럼 루트 마이너스 3은 어떻게 돼? 루트 3 i가 되겠죠? 분자는 루트 2 그대로. 그 다음에 실수화를 해주게 되면 분모분에다 몇을 곱해줘? i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몇이야? i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루트 2i가 되겠죠? 루트 2i는 다시 안에다 넣어주면 어떻게 돼?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3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앞에 튀어나오고. 따라서 결론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경우 안 해봐도 되겠죠? 이 하나만 해도 되겠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8번까지 했나요? 9번까지 했나요? 9번까지. 9번까지 했습니까? 그러면은 과제는 다 했어? 아는 사람? 9번까지요? 다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질문지를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문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만약 예를 들어서 질문지로 질문하기 조금 그렇다. 그러면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대신에 그냥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질문지를 안 받는 경우 딱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나 4번 몰라. 4번 모르는데 선생님 4번 모르겠어요. 별표 치고 사진 딱 찍으면 선생님도 안 보냅니다. 왜? 4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풀었는지를 보내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4번 별표 딱 찍어갖고 선생님한테 보내주는 건 뭐냐면 그냥 4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푸는 거지 여러분들이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최소한 고민을 해봐야지. 어떤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느냐? 이것까지는 해야 돼. 어떤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고 또는 어떻게 접근하는지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했는데도 안 풀려. 그러면 어떤 개념을 썼는지 어떤 접근을 썼는지 딱 봤을 때 둘 중에 하나 분명히 틀린 데가 있거나 아니면 풀이가 어렵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결국 수학을 풀 때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풀이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써서 선생님한테 보내줘야 선생님도 피드백을 해줄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별표 딱 찍어갖고 보내면 선생님은 안 풀어줄 거예요. 아시겠죠? 고민해봐야 돼. 고민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과제를 낼 때는 항상 대표 유형을 문제를 풀어주잖아. 그 대표 유형이라는 건 뭐냐면 그 개념을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한 대표적인 문제인 거예요. 알겠어요? 풀이는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달라질 거니까. 알겠지? 그러니까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거를 선생님이 풀어주고 나서 거기까지 과제를 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고민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질문하세요. 풀이는 어려운 풀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알겠지? 커피랑 가져왔네. 다음 10번 보자. 자, 이제부터 새로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문제 안 돼요? 한 4문제, 5문제? 자, 방금 전에 했던 이거 i의 거듭 제곱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지금 문제 보세요. i 제곱, i 세제곱 쭈르륵 해갖고 더하고 있잖아. 그치? 자, i가 몇이랬어 아까? i였죠? i 제곱은? i 세제곱은? i 네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 4개까지 더하면 몇인가요? 0입니다. 그죠? i 마이너스 i 더하면 0이고 마이너스 1하고 1 더하면 0이죠? 그러니까 네 번째까지 더하면 0이야. 그러니까 2020까지 더하면 몇일까요? 0이겠죠? 방금 전에 했던 2020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죠? 자, 유형 11번. 자, 유형 11번은 자, 보니까 지수가 100제곱이에요.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100제곱 못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를 찾으라는 얘기야?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찾느냐면 우선은 100제곱을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1 플러스 i의 제곱에 50제곱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항도 제곱에 50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럼 1 플러스 i 제곱을 먼저 한번 전개해 볼게. 그러면 1 제곱하면 i 제곱하면 더하면 0이죠? 남는 건 2 곱하기 얘 곱하기 얘. 몇이야? 2i의 몇 제곱? 50제곱 남고요. 얘는 마찬가지. 제곱하면 1,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두 개 더하면 0입니다. 남는 건 마이너스 2i야. 마이너스 2i의 50제곱 이렇게. 됐죠?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지훈아. 얘 전개하면 어떻게 돼? 2의 50제곱에 i의 50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얘는 2의 50제곱에 i의 50제곱이죠? 답은 0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자, 유형 12번. 먼저 쓰세요. 됐나요? 네. 보자. 자, 유형 12번. 자, 1번 보세요.
1번은 몇인가요?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7은 몇이야? 루트 마이너스 21 돼야 돼요. 그죠? 그 다음 2번 20 루트 20 루트 21? 맞아? 아니요. 아니죠.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20 루트 21 돼야지. 아이 두 개. 맞니? 네네. 왜 마이너스 루트 21 돼야 돼, 지훈아? 이 382번이요? 네. 왜 마이너스 루트 21이 돼야 돼?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자, 2번 보세요. 2번.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7 하면 루트 마이너스 하면 몇이야? 루트 3 i. 루트 마이너스 7은 루트 7 i. i 곱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루트 7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답은 몇 번? 2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맞았나요? 틀렸나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왜?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앞에 곱해줘야 돼요. 이유는 아까 좀 아이 실수한. 지금 분모의 제곱근 안에 있는 값이 음수,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제곱근의 값이 양수일 때는 어떻게 나온다?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얘는 안 나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3번은 틀린 거야. 그 다음 4번. 맞아, 틀려? 틀리지? 왜? 약분돼서 마이너스가 없어요. 없어야 정답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5번. 왜? 어떻게 돼야 돼, 그러면 5번은? 그럼 어떻게 불러봐? 루트 7분의 루트 3i. 루트 3i 대입하면 넣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있으면 안 돼. 그지?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가 유형 13번이에요. 유형 13번. 잘 보셔야 돼. 이렇게 어려운데 졸면 안 돼. 응? 한 번 놓치면 못 따라가요. 한 번 배운 친구들도 어려운 문제들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자,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이게 개념 자체는 어려운데 문제에 적용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 이거 한 번 놓치면 계속 어렵습니다. 자, 루트 a하고 루트 b를 곱했는데 마이너스 루트 a, b 이렇게 된대. 그럼 a하고 b의 부호를 찾아줄 수 있겠지? 네. 그럼 a의 부호는 뭔가요? 음수 음수죠. b는 음수 음수입니다. 이렇게. 우선은 여기에서 얘를 찾았어야 돼요. 그지? 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를 보니까 루트 b분의 루트 마이너스 a의 값을 찾으래. 그러면은 b의 부호는 결국 음수예요. 근데 분자는 양수가 되는 거지. 분모에 있는 제곱근은 음수가 되고 지워버렸네. 음수가 되고 분자의 부호는 양수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데 근호가 b분의 마이너스 a가 돼야 돼요.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야 돼. 얘하고 얘가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네? 그러니까 이런 거 실수한다고 시험에 나오면. 알겠지? 그래 다음 몇 번이 되는 거야? 아니 4번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 그래 조심해야 돼. 그래서 아마 틀릴 가능성이 높은 건 2번 또는 4번을 썼을 거예요. 만약 틀렸으면 2번을 썼을 거야, 답을. 알겠니? 그래서 2번하고 4번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봐야 돼. 그지? 그냥 A라고 쓰면 안 돼요. 마이너스 A 그대로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안 할게. 다음 이제 2차 방식으로 넘어가서 복소수는 내일 테스트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개념 공부 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도 풀어야 돼. 저희 네. 내일 30분 정도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끝날 때? 끝나기 전에? 왜? 내일 어디 가기로 했는데 아, 저희가 여기 와야 된다고
아, 그랬어? 아, 오케이. 어차피 내일은 테스트니까 부담은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먼저 개념 테스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 보겠습니다. 자, 보자. 2차 방정식. 자, 이제 2차 방정식 오늘 나가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 나가고 여러 가지 방정식 나가면 부등식 나가면 평면좌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상이 조금 양이 많아요. 실은 양으로 따지면 수1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수2, 수상 이 정도 되고 수하가 제일 적고. 그래서 실은 수상이 중요하면서도 그 다음에 어려운 게 실은 좀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우지 못했던 막 단어들도 막 나오고 계산도 막 나오고 막 하니까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게 나오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단원을 마무리가 할 수 있는데 익숙지 않은 단어들 또 계산들 이런 게 나오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업 시간에 우리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반드시 복습을 해서 내 걸로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게 미뤄지면 안 돼.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어서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없잖아. 평일엔 시간이 많은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암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최대한 빨리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2차 방정식 보자. 2차 방정식은 그나마 쉽지.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이라 쉽습니다.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은 완전 비슷해.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까지 완전 다 똑같아. 3학년 1학기 거랑. 그러니까 여기는 좀 쉬어가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하지만 내용 자체, 문제 자체는 고등학교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막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한마디로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3학년 1학기 심화를 내가 공부했으면 여기는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복소수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개념 연습들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 알겠지? 그래야 내가 익숙하게 듣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설명을 들었을 때 아 그게 그거구나라는 걸 이렇게 매칭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니까 계속 졸리는 거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선생님 생각하고 있는 거랑 이게 다르니까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고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과제를 하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보자. 62페이지. 자, 2차 방정식.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글자를 보면 2차인 방정식이죠. 그러니까 차수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x의 개수를 의미해. x가 몇 개라는 거야? 2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방정식의 의미는 방정식의 정확한 정의가 뭐가 되는 거야?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참이 되는 그 x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근, 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확한 방정식의 개념. 그러니까 방정식하고 또 뭐가 있었어? 우리가 전에 배웠던 항등식이 있었죠. 그지? 방정식은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항등식은 어때? 항상 방정식이 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방금 전에 그리고 강민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함수는 어떤 개념이냐? 방정식은 뭘 찾는 거야? 차가 2차니까 x 2개를 찾는 건데 함수는 뭘 찾는 거예요?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왜? y는 하고 시작을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x의 값에 대입하면 y 값이 나오지? 그럼 x좌표와 y좌표를 찍고 그 점들을 뭐해? 연결하잖아.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1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했어? x에다 1 대입하고 x에다 0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하고 그 점들을 연결해서 값을 찾았단 말이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함수는 그래프를 찾는 거고 방정식은 뭐라는 거라고? x의 값을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2차 방정식이니까 x를 2개 찾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배우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는 이제 차수가 이제 2개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는 어떻게 배웠어? 실근의 개수가 2개다. 그 다음에 실근의 개수가 1개인 거, 중근인 거. 실근의 개수가 없다라고 배웠지만 이제부터는 뭐라고 한다고? 없다가 아니고 원래는 허수인 근, 허근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허수인 근과 중근과 실근 2개를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2차 방정식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은 거기 보면은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근을 찾습니다.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어떤 특정한 말이 없으면 어디 범위에서 찾는다? 복소수 범위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복소수 범위가 아니고 실수 범위에서 찾아라 라고 하면 뭐 해야 돼? 실수 범위 안에서만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차 방식의 실근과 허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2차 방식 풀이. 2차 방식은 어떻게 풀이해야 돼요? 인수분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인수분해로. 그쵸? 인수분해. 그래서 2차 방식 이렇게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풀어야 돼요? 근해 공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먼저 2항에서는 투표고 한 명씩 얘는 뭐냐면 실은 인수분해 다음에 실은 여기 근해 공식까지는 잘 아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이하는 공식이 있어요. 정확하고는 이렇게 총 3개로 나눠서 2차 방식을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 3개 말고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복잡한 이제 2차 방식 풀이가 되겠지만 전체적인 폼은 이 3가지야. 인수분해하거나 아니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하거나 세 번째는 근해 공식. 실은 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공식을 해서 일반적인 2차 방식의 x의 값을 찾아주는 게 근해 공식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할 줄 알아야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방식을 풀이를 할 건데요. 근해 공식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우리가 언급을 한번 해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0 이렇게 되는 거죠. 먼저 얘를 a로 싹 나눠줘. a로 나눠주면 어떻게 되니?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분의 c를 이항해줘요. 그 다음에 써주시면 이렇게. 자, 근데 좌변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 거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할 거야.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라는 건 뭐냐면 이거야. x제곱은 p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좌변을 뭘로 만들어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려면 뒤에 필요한 상수가 있어. 그 필요한 상수의 공식이 뭐가 되는 거야? x의 개수를 반절로 나눠. 그거를 제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반절로 나누면 여기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a분의 b를 뭐 해줘야 돼? 제곱해줘야 돼. 제곱해주면 몇이야? 4a제곱분의 b제곱이 되는 거고 당연히 좌변에도 동일하게 곱해줘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식을 이제 변함 없이 만들어준 거예요. 양변에다 더해서. 더해준 거죠. 얘는 마이너스는 얘 거, a분의 c 거.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좌변은 당연히 완전 제곱식에 필요한 상수를 더했기 때문에 당연히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어떻게 쓰냐면 여기에 양의 제곱근, 여기에 양의 제곱근 이렇게 써주시고 부호는 얘 거 이렇게. 우리 중3 때 맨날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곱해주면 돼. 얘 그러면 얘 전개하면 얘랑 같아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변은 통분해줘야 되겠죠. 분모가 다르니까.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해서 4a제곱을 만들어주게 되면 b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 마이너스 c에다가 분모에다가 4a 곱해줘야 4a제곱이 되는 거지. 그래서 4a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a지. 이제 익숙한 숫자가 나오죠. 따라서 뭐뭐의 제곱은 어떤 상수다. 그러니까 따라서 x 플러스 2a분의 b가 몇이다? 아니지. 뿔마 루트 해줘야죠. 뿔마 루트 4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서 x는 자 2a분의 b를 이제 이항할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a분의 b죠. 루트 4a제곱은 몇이야? 2a죠. 그러니까 분모와 같아. 따라서 2a분의 b를 이항했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근해 공식이 되는 거죠. 지금 방금 전에 이게 뭐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x가 이렇게 나왔어.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근해 공식이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얘를 빨리 한 이유는 원래 실은 얘는 우리 고등학교 수준에서 안 나와요. 절대.
이거는 중학교 수준에서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근데 한번 보여준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당연히 이걸 들었겠지만 혹시나 안 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근의 공식 이거 x값.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2차 방식 근의 판별이야. 근의 판별이라는 건 뭐냐면 근의 개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근의 개수. 그래서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하죠. 판별식이 굉장히 중요하지. 자, 판별식이라는 것은 뭘 판별해 주는 거야? 근의 개수를 판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거기 때문에 걔가 우리가 어떤 것만 보고도 여기에 있는 이 근호 안에 있는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만 보고도 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 2개인지 1개인지 0개인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실은 2개, 1개, 0개라고 하지 말고 실근이 2개인 경우, 중근이 1개인 경우, 중근이 실은 2개인 거죠. 그 다음에 허근이 2개인 경우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근이 없는 게 아니고 허수인 근 2개가 존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어떻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뭐보다 0보다 큰 경우하고 얘가 0인 경우하고 얘가 0보다 작은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 봐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 그러면 여기는 몇 개의 근을 갖죠? 2개의 근을 갖습니다. 왜? 이유는 뭐냐면 잘 보세요. 판별식, 저희 근의 공식에서 x에 대한 우리의 값을 찾아왔단 말이야. 여기 중요한 건 얘야, 얘.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에서 x가 2개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이렇게 해서 근을 찾아주는 건데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양수야. 그러면 실근이죠. 루트 씌워져 있으니까 실근이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있지. 그러니까 실근이니 몇 개? 2개가 되는 거라고. 이해됩니까? 근호 안에 있는 값이 양수기 때문에 실근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 2개의 실근을 갖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얘가 0이야. 그럼 루트 0은 몇이니? 0이죠. 플러스 마이너스에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잖아. 답은 2a분의 마이너스 b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1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지잖아. 곱하기 0 돼서. 이해돼?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1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아. 0보다 작다라는 것은 근호 안에 있는 값이 마이너스라는 거지. 예를 들면 루트 마이너스 2. 허근이잖아, 허근. 허근은 실근이라고 해, 안 해? 안 하지.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0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데 뭐라고 해야 된다고? 2개의 허근이라고 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2개의 실근이라고 써줘야 되는 거고. 정확하게는 여기에 서로 다른 이라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2개의 허근까지 이렇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우리 짝수 판별식은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짝수 판별식. 얘는 어떻게 돼?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B'이 뭐야? B를 2로 나눈 값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 B가 짝수인 경우에만 이렇게 써먹지. 그죠? 여기에 왜 4가 나오는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 1번 보자. 유형 1번. 이건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너무 쉬워서 내가 풀 가치가 없다.
됐나요? 네. 지훈이 A 몇 나왔어? 하고 있었어? 해보세요. 그럼 2번 다음 풀어보세요. 2번도 쉽지? 유형 2번. 1, 2번은 도저히 내가 풀지 못하겠네요. 너무 쉬워서. 그리고 시간 있을 때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여러분 나이 때 어떻게 했냐면 밑에 있는 문제 과제 있잖아. 그때 막 풀어. 그러면 과제가 줄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지. 과제 시간이 이제 줄어드는 거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노는 걸 좋아해서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공부를 안 하면 못 노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다 빨리 하려고 막 수업 시간에 막 수업 듣다가 이제 뭐 다른 거 뭘 좀 잠깐 시간이 좀 텀이 생겨. 그럼 막 그때 막 문제 풀어놓고. 이제 수학도 문제가 쉽지 않은 거. 쉽지 않다고? 어디가? 중 정도만 해도 헷갈리는 게 꽤 많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제 그 접근하는 방식이 꼭 하나의 방식으로만 전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실은 문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그러니까 고민을 해야 돼.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은 실은 우리가 답을 찾는 과정이지만 제일 중요한 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했을 때는 뭐냐면 사고야, 사고. 생각하는 방법.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계산 수가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머릿속에서 계산을 막 엄청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사기를 안 당하잖아.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지훈 1번 나왔어? A는 몇 나왔니? 그렇지. B는? 그렇죠. 이렇게 값을 구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 2번. 자, 2번을 보면 거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지.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뭐 해야 돼, 지훈아? 유형 2번. 한 근이 마이너스 1이다. 근이 마이너스 1이다. 무슨 뜻이야? 한 근이 마이너스 1일 때는 뭐 해야 돼?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을.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K값 구해줄 수 있죠. 그죠? 그럼 K값 구하면 방정식이 완성이 되겠지. 그러면은 두 개의 근을 찾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답을 뭘 찾는 거야? 다른 한 근을 찾는 거예요. 인수분해에서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나머지 근이 답이 되겠죠? 구해보세요. 2번도. 지훈아 써놔. 네. 거기다가 빨간 펜으로 색깔 펜 습관을 들이세요. 지금부터라도 해도 돼. 전혀 문제 안 되니까. 지금 습관을 잘 잡아놔야 나중에 적응은 잘 합니다. 뭐라고 적어놨어? 이거 대입해서 그렇지. 어디다 몇 줄 쳤어? 큰 마이너스.
그렇지. 한 근이 마이너스 1 거기다가 이제 그렇게 하나하나씩 내가 찾아가면 돼. 그러면서 문제 풀면서 근이 나왔다. 그러면 대입한다. 이거를 머릿속에 입력하고 그거는 다 똑같아. 진짜 그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센 뒤집었을 때 거의 한 진짜 구라 좀 붙어서 한 100문제 가까이 될 거라고. 100문제는 너무 많나? 30문제? 아니야 50문제? 아무튼 많아요 엄청. 당연히 그걸로 끝나는 문제는 없지만 근이 나왔다. 그럼 대입해서 식을 하나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지. 목 아파. 목 아파서 안 되겠다. 자, 나만 먹을 수 없지. 와. 지훈아 K 구했어? 네. K 몇 나왔어? 마이너스. 그렇지. 다른 글은 몇 나왔니? 마이너스. 그렇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죠. 됐죠? 다음 3번 보자.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풀이 중에 하나가 이거야. 절대값. 아니, 절대값도 어려울 게 없어요. 방식은 루틴이 똑같아. 뭐냐면 얘가 근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절대값 안에 있는 이 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하고 0보다 작을 때로 두 개로 나눠줘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끝이야.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두 가지로 나눠주는 거 어떻게 해? 첫 번째 3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나하고, 두 번째는 먹으면서 들으세요. 3x-2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야. 그지? 그럼 3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이 절대값을 어떻게 풀었어? 얘가 양수면 어떻게 나와야 돼? 그대로. 얘가 그대로 나오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에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그대로.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2 이항해 주면 마이너스 4가 0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이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4, 1 이렇게 되나요? 그지? 자, 그래서 x 플러스 4 곱하기 x 마이너스 1은 0. 따라서 x는 몇이야? 마이너스 4와 1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4야 1이야. 그거는 얘를 봐야지. 우리가 지금 이 범위 내에서 풀었을 때 얘가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는 몇이야? 이거 풀어주면 x는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럼 둘 중에 뭐가 크니? 1이겠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1 했어.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작잖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온다고? 얘가 0보다 작으면 그치, 마이너스 붙여서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2니까 0 이렇게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따라서 x는 몇이야? 3과 0이겠지. 근데 3x-2가 0보다 작다라니까 x는 뭐에서 범위에서? 3분의 2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 x를 찾아줘야 되겠지. 얘는 3분의 2보다 크잖아. 얘는 3분의 2보다 작지.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 답은 1 이렇게 나오겠지. 됐습니까? 자, 유형 4번. 자, 유형 4번도 실은 어려운 풀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선 가우스가 있을 때 가우스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가우스라는 것은 자, 이거를 가우스라고 그래. 대괄호 같이 생긴 거. 얘를 가우스라고 부르고요. 보통
실은 이제 선생님 학창 시절에는 실은 가우스가 이제 교육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안 해줘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 가우스 x는 뭐라고 써 있어?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최대의 정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거를 먼저 풀어보자면, 자, 가우스 x가 이거 먼저 쉬운 거 보자. 아니? 가우스 x가 3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x를 찾아줄 수 있어요. x의 범위. 그럼 x는 뭐가 될까?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은. 맞습니까? 그쵸? 예를 들어서 3.5. 그러니까 3.5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3.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인 정수 몇이야? 3 이렇게 되잖아.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범위에 해당하는 거야. 그러면 가우스 x가 2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x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됐어요? 그래서 가우스 x에 대해서 찾을 때는 이렇게 찾아주는 거고요. 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정수예요, 정수. 가우스 x의 정의에 보면은 정수야. 그러니까 가우스 x는 뭐라고? 얘는 그 자체가 정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수로 나와야 돼, 무조건. 정의가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면, 자, 2 가우스 x제곱 플러스 5 가우스 x 마이너스 3은 0 에서 실은 딱 보면 그냥 가우스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x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인수분해 됩니까? 네. 되죠? 그래서 1, 2, 3, 1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죠. 그치? 따라서 가우스 x 플러스 3 그 다음 2 가우스 x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얘는 가우스 x가 몇이 돼야 돼?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 가우스 x는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근데 2분의 1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가우스 x는 마이너스 3인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방금 정수, 양의 정수인 것에서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얘는 잘 생각을 해야 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x가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2.5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인 정수 마이너스 3 돼야 안 돼. 마이너스 2.5 했을 때. 그치? 그럼 마이너스 2.5가 들어가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우선? 마이너스 3에서부터 마이너스 2까지인가요? 얘가 마이너스 2.5는 여기 있잖아. 이해돼야 안 돼? 강민 이해돼야 안 돼? 마이너스 2.5라고 생각해봐 x를. 그럼 거기다 대입하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5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최대인 정수 마이너스 2.5하고 마이너스 3 중에 누가 작아? 마이너스 3이 작잖아. 그러니까 얘가 작거나 같은 최대인 정수가 마이너스 3이 됐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가능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5가 가능한 x의 범위 이렇게 찾아준 거지. 이해돼? 근데 왜 2분의 1은 안 돼요? 2분의 1은 정수가 아니잖아. 그러네요. 그죠? 가우스 한 번만 정의를. 가우스 x? 가우스 x라는 것은 x보다 크지 않은,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건 뭐야? 작고 같아야지. 왜냐면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는 거니까. 응? 예를 들어서 x가 2보다 x가 2보다 크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선으로 표현하면 이게 아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은 뭐야? 반대쪽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포함해야 되고 얘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작거나 같은.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x는 이거보다 크지 않은 뭐라고? 최대인 정수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해돼? 가우스 2.5는 어. 인 거네. 그렇지. 그것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인 정수가 돼야 되니까. 1도 되고 0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는데 그것보다 가장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2가 되는 거지. 아까 이제 강민이가 예를 든 것 중에는. 이해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마이너스는 특히 조심을 해야 돼. 얘네들도 그냥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여기다 3.5를 대입해봐. 그럼 3.5를 여기다 대입하면 3.5보다 작거나 같은 최대인 정수 3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 3하고 4 사이에 있는 거지? 근데 어차피 3은 정수니까 포함돼야 될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마이너스 3 들어가니까 이렇게 포함해주면 되겠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디 사이에 있는지만 찾아주고 등호는 나중에 얘 보고 써주시면 돼. 따라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헷갈릴 리가 없어요. 등호 때문에는. 이해돼? 가우스 X 잘 나오니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잘은 아닌데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아마 시험에서는 나올 겁니다. 가우스 X는 절대가 잘. 그 다음 자 마지막 유형 5번 풀어보자. 유형 6번부터는 판별. 판별식 그냥 다음에 설명할 걸. 괜히 설명할 거 시간만 뺏겼네. 자 2차 방식 활용 보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나요? 네. 자 정사각형 모양에서 그러면 정사각형 그려주시고 자 여기 하나의 변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얘도 세로도 x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얼마만큼 줄었대? 6m가 줄었대요. 그 다음에 새로운 가로의 길이는 6m 줄고 세로는 몇 미터? 3m 느렸대.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직사각형이 되나 봐요. 이렇게. 그럼 얘는 길이 가로는 몇일까요? 6m 줄었으니까 x-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몇인가요? 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3m 늘었으니까. 맞아. 그랬더니 처음 넓이는 몇이었어? x제곱이었죠? 그거의 몇 배? 그러니까 자 x 플러스 4 가로 곱하기 세로 변형된 직사각형의 넓이는 처음의 넓이 x제곱이 몇 배? 3분의 2배다. 이렇게 끝났죠. 방정식. 됐습니까? 그래서 3을 곱해주고 선생님은 분수 잘 끌고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싹 곱해버려. 그 다음에 전개하면 3x제곱 4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x죠? 곱해주면 마이너스 6x 다음 4, 6에 24에다가 3 곱하면 72 그래서 마이너스 72는 2x 제곱. 자 그러면 2x 제곱 이항하면 x 제곱인가요? x 제곱은 이렇게 되겠지. 인수분해 62 마이너스 따라서 x는 1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뭘 찾으라고 하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 그죠? 그러니까 뭘 찾으래? 처음에 정사각형 모양 한 변의 길이 즉 x를 구해라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게 맛있네요.